인간의 행동 원리. 애초에 세상은 불안으로 만들어졌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지구에 출현했다. 현대 사회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됐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 원리이다. 행동 원리란 간단히 말하면 생물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느냐이다. 생물학과 심리학이 합쳐진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인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살아왔다.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우위에 서고자 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모두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은 구석기 시대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화살촉을 열심히 깎던 고대인도, 만원 전철에 시달리며 출근하는 현대인도 마음의 메커니즘이나 기능은 같다.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다. 현대에는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안전한 집 등 인간이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어디에나 있지만 수십만 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때는 사소한 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요즘은 소독하고 반창고만 붙이면 금방 낫는 상처도 과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해 파상풍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긴장을 풀면 죽는 시대였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변화나 이질감에도 긴장하고 그것이 위험한지를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며 경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갈 필요도 없고 비바람을 피할 집과 난방 기구도 있다. 필요한 것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바로바로 살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집으로 배송되기도 한다.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줄어든 요즘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을 것이다. 때론 돈 걱정에 낙심하고 불안한 미래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할 것이다. 중세 사람들이 평생 가야 모을 수 있었던 정보가 지금은 하루면 충분히 모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할 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진 현대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나 타인의 언동 또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여기에 부정적인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사람의 특성도 한몫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뇌가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생물은 몇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해 왔다. 날개가 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날개가 바로 돋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수천 년은 인류의 20만 년 역사에서 보면 고작 몇 분 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진화가 따라갈 수도 없고 아직까지 뇌와 몸 모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자. 걱정 많은 인간의 성향 중 하나인 불안은 지금의 고도 사회를 탄생시켰다. 과거의 장수도 현대의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도 세계를 무대로 대단한 성과를 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뇌 구조상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 누구나 본질적으로는 겁쟁이다. 겁쟁이라도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방법은 있다. 이 책에서는 불안이라는 마음의 기능과 잘 타협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들은 전 세계에서 실시된 과학 실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일본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문헌도 참고했다.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지만 지나치면 불안이 커져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학에 근거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자. 의사결정과 만족도. 할지 말지는 동전 던지기로 정해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정보는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일 앞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어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라이프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이직을 예로 들어보자.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지표가 단순하지 않을수록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연구가 있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자인 스티븐 레빗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까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다. 스티븐 레빗은 조사를 위해서 동전 던지기 사이트를 만들었다. 사이트 이용 방법은 심플하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입력한 다음 모니터에 띄워진 동전을 던진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뒷면이 나오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뜬다. 사이트 이용자는 메시지에 따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된다. 스티븐 레빗은 이 사이트를 통해 1년 동안 4,000명의 고민을 수집했고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를 추적 조사했다. 사이트 이용자들의 고민 중 대다수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까였고 다음은 결혼을 해야 할까였는데 놀랍게도 이용자의 63%는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 행동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전 던지기 결과를 떠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한 사람은 6개월 후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퇴사를 결심한 사람도 그냥 이대로 열심히 다니자고 결심한 사람도 행복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결정할지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결정하든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든 일단 결정할 마음을 먹는 것이 결국 인생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 한 커리어 지원 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조만간 이직하고 싶다는 사람이 응답자 중 93%를 차지했다.
경력 관리 차원에서 이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지 그만두고 싶은데 와 같이 애매모호한 상태라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만 반복한다면 앞으로 3달 동안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자라고 기한을 정하고 이후에 그만둘지 말지 선택하는 것도 좋다. 이 실험처럼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도 좋다.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부디 전진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어떻게 굴러가도 결국 흘러가는 것이 인생사이니까. 욕망을 끊자.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는 30초 태핑이 효과적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들은 다양한 충동에 사로잡힌다. 예를 들어 당겨 중독성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와 같은 충동 말이다. 뉴욕 세인트루크 병원의 리차드 웨일 연구진은 이런 생리적 충동을 쉽게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태핑이다. 태핑이란 5손가락을 톡톡톡 가볍게 두드리듯 움직이는 동작을 말한다. 이 태핑을 이마에 30초간 하면 폭식 충동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태핑하는 곳은 귀도 좋고 벽을 두드려도 3분의 2 정도 충동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은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려 시간을 버는 사이 이성을 작동시켜 충동을 누르는 원리이다. 영국 플리머스대의 제시카 스코르카 브라운 연구진도 비슷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모든 참가자에게 하루에 3분 이상 7일간 스마트폰으로 테트리스 게임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음식, 술, 담배, 성욕, 그리고 약물이나 놀러 나가고 싶은 충동적인 욕구가 5분의 1까지 억제됐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7일간 평균 40회 이상 테트리스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테트리스는 적당한 난이도의 사고 측면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의식을 집중하기에 좋아 효과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폭음, 폭식, 기호품에 의존하거나 게임 등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나쁜 습관인 경우가 많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길 것 같다면 태핑을 하거나 스마트폰에 테트리스를 다운받아 즐겨보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할 일이 없을 때는 과자를 찾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시험 삼아 태핑과 테트리스를 했는데 두 방법 모두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벌면 무의식적인 행동이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 좋을까? 이게 몇 킬로칼로리였지?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버릇을 고치거나 감정의 파도를 진정시킬 때 도움이 되니 우울하거나 초조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꼭 해보기 바란다.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추억에 잠기면 뇌는 노화된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말자. 하루하루 습관을 바꾸면 건망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일본 이화학 연구소의 기무라 데스야 연구진은 과거의 기억을 장시간 떠올리면 그 기억이 뇌에 저장될 때 타우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기 쉽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에 축적된 타우 단백질은 기억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장시간 추억에 잠기는 일이 잦을수록
뇌가 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타우는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축적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실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기회가 많아져서 타우의 축적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옛 친구들을 만나 가끔씩 그때가 좋았지라며 회상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늘 옛 생각에 잠겨 있으면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면 과거를 떠올려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동아리 활동 이야기나 일과 관련된 무용담 등 말이다. 개중에는 10년, 20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잘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그때는 좋았는데 라며 연연하거나 그때 비하면 지금은 이라며 절망한다면 큰일이다. 새로운 자극과 스트레스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새로운 것에 도전할 필요는 없지만 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험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말이다. 자신이 옛 생각에 잠기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상상만 하는 편이라면 가능한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행동과 경험에 시간을 쓰도록 노력해보자. 낡은 기억을 잊는 데는 새로운 행동이 효과적이다. 미국 노터데임대의 가브리엘 라드반스키 연구진은 사람을 문지방을 넘어서면 잘 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장난감 블록을 다른 테이블로 옮기게 하는 실험을 했다. 이때 참가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뒤 방금 전에 어떤 블록을 옮겼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 이는 문을 연다는 새로운 자극으로 인해 뇌의 단기 기억이 자극을 받아 직전의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즉,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게 좋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행동을 하면 낡은 기억을 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을 때 행동을 하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 기억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마이클 C. 앤더슨 연구진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낡은 기억을 잊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과거를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뇌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인 것이다. 마음의 허용량.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현대인의 5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 병이 생기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중 하나를 불안에 의해 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것일까? 스페인 바르셀로나대의 기엠페이샤스 연구진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161명과 건강한 사람 110명을 대상으로 각 그룹 사람들의 사고 차이와 그 요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이 건강한 그룹보다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갈등이란 쉽게 말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뜻한다. 건강한 그룹의 경우 34.5%가 갈등을 품고 있는 반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은 68.3%로
건강한 그룹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사람이 갈등을 품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룹 중 갈등을 품고 있는 사람의 86%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진은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차이가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사람은 누구나 바람이 있다. 다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돼. 와 같은 생각은 성장 배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왜 그런 바람을 갖게 됐는지, 자신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아무튼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은 불안의 크기를 알려주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이 클수록 바람도 함께 커지는데 이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괴리감이 커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더욱더 지배되기 쉽다. 여러분은 평소 스스로나 타인에게 해야 돼, 여야 돼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 않은가? 해야 한다는 말은 이상적인 기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런 말을 자주 쓴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불안이 커지면 자동적 사고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타인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을 땐 나는 잘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라고 생각하거나 내 톡에 답장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난 왕따야. 라는 식으로 사실을 확대 해석하고 상상 속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군 하며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 아닌 바깥 세상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현실적이다. 불안의 메커니즘이나 대처 방법을 모르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거절하거나 공격적이게 된다. 하지만 뇌는 우수하다. 그렇군. 이런 이유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를 활성화시켜 감정을 담당하는 뇌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허용량이 늘어난다.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상과 기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먼저 그런 거구나 라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는 세상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차이, 행동 원리와 메커니즘의 차이를 인정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줄어든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였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7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점심 메뉴 고르기 같은 반복되는 일상의 선택들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겨운 선택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왠지 자꾸 늘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게다가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의 홍수 속에서 헤엄쳐야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뇌는 정말이지 잠시도 쉴 틈이 없을 듯한데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생각을 적게 해야
행동력과 행복감이 커져 일과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요. 그리고 심리학, 뇌과학, 언어학, 사회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밝혀진 생각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많은 정보를 수용하려 하지 말고 사고를 정리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중요한 것으로 단순화하기를 제안하는데요. 이 책에는 뇌과학이 선택한 45가지 단순 사고법이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5가지 방법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가끔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바다를 보거나 하늘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생각에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의 45가지 단순 사고법을 먼저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